감사합니다. 그럼 이 매장은 얼마 안 된 매장인 거예요?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3년 반 정도 됐고 본사 기준에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매장인데 이런 매장 같은 경우는 광고 비용이랑 쿠폰 같은 거를 많이 안 쓰고도 계속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럼 4천만 원 이렇게 팔게 되면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계 매장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3에서 2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계 매장의 월 손익계산서인데요. 3월달 매출은 4,779만 원 정도 했고 순이익은 25% 남았습니다. 수수료, 배달비, 쿠폰 이 총합이 지금 30.8%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자재 32%, 그 다음에 고정비랑 인건비 다 포함해서 9.8%입니다. 흰고래 연어회 배달의 민족에서 숫자를 건드려보면 500만 원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밑에도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월손익계산서도 아까랑 달라진 숫자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함수값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든 거예요? 저희 창업비용은 보통 식자재 초도 물량, 용기, 그 다음에 집기류까지 다 해서 1,500만 원 정도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아마 부동산 보증금이 여기 500만 원밖에 안 돼서 더 저렴하게 창업하시긴 했습니다. 그다음 요즘에는 요식업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매물 나온 거 되게 많아요.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대도 있고 화구도 있는 매장들이 무걸리로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1,500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창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발품 많이 팔면은 좋은 부동산 매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흰고래 연어회 돌선미역국을 운영 중인 대표 이상훈입니다. 배달 전문 매장입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출근하는 길이고 보통 오후 2시쯤 출근합니다. 흰고래 연어 육회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 파는 브랜드인 거예요? 흰고래 연어회 같은 경우에는 연어 육회 이렇게 판매 중이고 돌선미역국은 미역국 종류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흰고래 연어회는 돌선미역국과 같이 함께하는 듀얼 브랜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샵인샵이라는 말씀이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샵인샵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듀얼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듀얼 브랜드라고 하는 거고 샵인샵은 이제 A 매장을 운영하다가 B 브랜드를 가져와서 같이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집에서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원래 본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근처에 살면서 출퇴근을 좀 빠르게 하려고 옮겼습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는 매장인 거예요? 네, 지금 안산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픈해요. 배달 매장은 10시부터 오픈이고 마감은 새벽 1시 반입니다. 근데 저희 안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장들과는 다르게 홀 매장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흰고래 연어회를 이제 홀 매장으로 변경한 매장이 이제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매장 내에서 3개를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배달 전문점은 아니고 홀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매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브랜드가 운영된 지 4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배달 점주님들도 한 3년 정도 다 매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홀 매장에 대한 갈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홀 매장을 먼저 운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운영한 그 경험과 토대로 다른 점주님들한테도 홀 매장을 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매장으로 먼저 운영 중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두 개 다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홀매장을 운영하고 나서 식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 홀매장 브랜드만 가맹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비추를 드려요. 왜냐면은 초기 개설 비용 자체가 1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 방향이 배달 매장을 먼저 차려보고 거기 배달 매장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면 홀 매장으로 이전하라는 게 저희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홀 브랜드만 따로 가맹 사업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반려하고 있습니다. 아, 되돌려 보낸다고요? 맞습니다. 물론 내드릴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방향성과 좀 다릅니다. 하나를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회전율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저희한테는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배달 매장은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배달 매장은 저희가 운영 중인 게 벌써 4년째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라던가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전략을 들고 가면은 여태까지 무너졌던 매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매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 배달 전문점이라 그런지 엄청 구석이 있네요. 아 맞습니다. 여기가 홀 매장이 있어도 저희가 구석으로 잡은 이유는 배달 매장 매출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구석으로 잡은 겁니다. 배달 매출이 저희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홀 매장에 한 달 동안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셔도 저희는 매장 운영이 가능해요. 그런 이유로 들어온 거고 그걸 저희 기존 점주님들한테 홀 브랜드를 소개할 때 하는 장점입니다. 아, 오자마자 배달이 들어와 있구나.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배달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에요. 저희 지역 특성상 이제 공장 단지도 있기 때문에 2교대랑 3교대 끝나시는 분들이 저희랑 같이 많이들 시키세요. 이 상권은 배달 전문하기에는 괜찮은 상권인 거예요? 저희가 안산인데 상권 분석 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신림이나 이런 서울권 지역보다는 안산 상권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오래 꾸준하게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권입니다. 인터뷰가 좀 막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가맹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친구랑 같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하면서 연습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창업박람회가 이번에 4월에 세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더 늘기도 했어요, 말이. 아,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분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15년지기 친구랑 같이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저는 공감내기 친구고 지금 같이 브랜드랑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흰고래여덟개 돌선미역국 같이 공동대표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이 비주얼 가닥이 너무 다른데요. 한 분은 너드남이고 한 분은 그 야생남인데. 제가 남성 쪽 맡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가정 쪽, 엄마 쪽, 제가 아빠 쪽. 그럼 이거는 누가 먼저 제의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 제의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여기 운영하기 전에 같이 좀 일을 했었어요. 배달 매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친구랑 저랑 이제 뭐가 됐든 도전을 해보자. 우리 돈 벌어보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왔습니다. 무작정 나와서 이제 몇 안 되는 돈이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1,000만 원으로 창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죠. 1,000만 원 했다가 이제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조금 빌리기도 했고 전기 온수기도 잘 돈이 없어서 물을 끓여서 설거지를 하고 그랬어요. 겨울철에. 점점 하나하나씩 매장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개발을 한 부분인데 냉동 육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희 그거를 조금 더 깨고 저희 육회 미리수도 잡아가면서 1차적으로 이게 해동을 시킨 다음에 조금 간이 잘 뵐 수 있게 숙성을 한번 시킵니다. 저희만의 육회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달 나갈 때 저희가 또 만든 기름장으로 이제 더 맛을 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소고기인가? 소고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특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메뉴인데요. 연어를 받아서 저희가 매장 내에서 직접 제작한 분말이랑 비트로 직접 숙성을 해가지고 이제 빨간색 연어로 해서 판매하는 그라브락스입니다. 이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트를 가지고 숙성하는 연어를 보통 이제 유럽 쪽에서 그라브락스라고 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저희는 약간 한국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간소화해서 저희가 매장 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빨갛네. 맞아요. 이게 너무 또 숙성을 오래 하게 되면은 비트랑 분말가루가 너무 많이 숙성돼서 식감이 또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면과 해가지고 0.23cm 정도 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살이 거의 녹네요. 그냥 칼 갖다 대니까. 맞아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 생연어랑 다른 숙성연어이기 때문에 좀 더 식감적인 부분이 더 좋습니다. 그라브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배달 전문 매장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 메뉴예요. 물론 판매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생소한 메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라브락스 따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일반 연어랑 육회 배달 나갈 때 저희가 3점씩 보내드려서 손님분들이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서 나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이제 손님분들이 그라브락스 맛을 보고 그라브락스만 메뉴로 따로 시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소한 메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연어 위에 빨간색 연어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튀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되게 이쁩니다. 세팅 딱 되는 거 보면은 되게 이쁘다
괜찮다, 비주얼적으로 괜찮다라는 평가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배달 전문점 치고는 네. 주방이 꽤 넓네요. 저희가 요 정도가 한 8평에서 10평인데 저희 배달 전문 매장도 다 요 정도 평수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더군다나 홀도 있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가는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계시던 점주님들보다는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 홀 한번 보시죠. 오. 네, 그럴듯하네요. 저희가 홀 오픈한 지는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됐고, 이거 인테리어 할 때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또 되게 이쁘게 하자 해서 친구랑 같이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디자인한 겁니다. 저희가 노렸던 거는 사실 일반적인 술집보다는 뭐 가족 단위, 청모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테이블도 굉장히 넓게 잡고, 그다음에 이 상판도 세라믹으로 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메뉴 자체도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큰 상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도 몇 개 없지만 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자리 있으시면은 일로 예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전 파티션이 오. 있어서 이렇게 문을 잠깁니다. 오늘 이를 갈고 오셨네, 그냥 매장 홍보하려고. 저희는 거의 분기마다 매장 디자인이 바뀌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벽에 보이시면 저 벽을 전부 은박지로 싹 가린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풍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종이 등도 다 크리스마스로 바꾸고,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올라와서는 봄이라서 봄 컨셉대로 꽃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매장 출입구부터 이제 돌 이런 이끼들도 이번에 올해 봄부터 다시 만든 거예요. 딱 들어오셨을 때 봄 느낌이 나게끔 한 게 이번에 봄 컨셉입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완전 반전인데요. 저희가 초창기 때는 없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주방도 바닥도 이렇게 하고 닥트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편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주문이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저희가 2시부터 한 5시까지는 주문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인증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깐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만만하시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늘 날짜 촬영 기준으로 한 달 하면은 흰고래 연육회는 2,2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돌선미역국 630, 그럼 합쳐서 거의 한 3,000 정도 되는 거고, 배달의 민족은 한 달 기준, 촬영일 기준 한 달 기준에서 2,060만 원 정도. 저희 안산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이 거의 평균입니다. 거의 쭉 이렇게 되고, 광고랑 쿠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 쿠폰 같은 경우에는 46,900원 이상 쓸 경우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우리가의 클릭 광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달 매출은 인증했고 네. 홀 매출은 얼마나 나와요? 홀 매출은 3월달에 저희가 4천만 원 했는데요. 지금 종합 매출 리포트 보시면은 3월달 날짜 있고 여기 4,036만 5천 원. 보시면은 저희는 보통 다이키 한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58,000원짜리 메뉴인데 해당 메뉴가 거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표 메뉴 525, 2,400만 원 정도가 저희 연어 육회류가 판매된 겁니다. 60%가 넘네요, 비중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류 판매 매출보다는 메뉴 판매 매출이 높은데요. 그 이유가 그냥 맛있어서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홀매장 특성상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드시는 술집보다는 청첩장 모임이라던가 가족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아서 술도 별로 안 드실 뿐더러 맛있는 음식들을 더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본점만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홀 매장은 저희밖에 안 하지만 배달 매장은 지금 평균적으로 매출이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림점, 화곡점, 그다음에 인계점 이렇게 있는데 다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항상 그게 유지됩니다. 4천만 원이 매출인 곳들은 네. 전부 얼마 안 된 매장들이죠. 한두 달?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배달 매장은 오래 될수록 매출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유는 처음에는 단순히 광고랑 쿠폰을 사용해서 매출을 확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순이익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은 잡으면서 매출을 계속 4천만 원대로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는 매달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인증돼요? 네, 다른 거 인증됩니다. 어차피 오늘 인계정 넘어가야 되는데 인계정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 인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세요. 네, 잘 지내십시오. 예. 화이팅! 네. 간다는데 되게 반기네요. 이제 좀 있으면 알바생들도 다 와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외관은 네. 더러워 보였는데 네. 내부는 또 아니네요. 건물 자체는 좀 노후화가 됐는데 내부는 점주님이 신경 써서 닦고 열심히 청소하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많이 싸죠. 맞아요. 지금 여기가 500에 수도세 포함해서 52만 원. 저희가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권장사항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하를 잡으셔야지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달 전문점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쵸. 이제 장점을 최대한으로 하려면은 보증금도 제일 싸고 월세도 제일 싼 곳. 지금 여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8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8평 정도면은 배달 매장을 하기 딱 적합한 평수입니다. 이거는 다 이렇게 납품이 된 거죠? 아,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점주님이 저희 본점에서 교육을 받고 다 연어를 필렛으로 받아서 다 사시미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류 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사시미가 쳐서 오면은 점주님들은 아무래도 편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물류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 정도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렛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숙성을 한번 하고 사시미를 쳐서 한 번 더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당일에 판매하는 거는 사시미를 쳐서 랩핑을 해서 한 번 더 보관합니다.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은 이제 비리지 않냐, 비린 맛이 올라오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애초에 처음부터 숙성을 저희가 직접 만든 분말가루로 숙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해도 비린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주문이 좀 들어오나 봐요. 네, 이제 아마 점업 타임 되니까 지금부터 아마 슬슬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포카리츠 주문, 포카리츠 주문, 배민원, 포카리츠 주문, 배민원, 포카리츠 주문, 포카리츠 주문, 포카리츠 주문, 배민원, 포카리츠 주문, 포카리츠 주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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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주문 한 개 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조리하고 포장까지 대략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그 가능한 이유는 연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썰어두기 때문에 담아서만 포장하고 미역국도 저희가 처음에 많이 끓여놓은 거를 육수통에다가 미리 식혀놔요. 만약에 소고기 미역국 들어왔다, 그럼 소고기만 넣고 끓이고 황태가 들어왔다, 굴이 들어왔다, 그러면 각각 재료들만 넣고 끓여서 나가기 때문에 다 5분 내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숙련자 기준 아니에요? 숙련자면은 더 빠를 겁니다. 한 3분일 겁니다. 초보자분들도 저희가 쉽게 바로바로 뺄 수 있도록 동선이랑 메뉴 구성이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계점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2호점이랑 그 다음에 3호점, 화곡점도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점주님이 동업하시거든요. 그래서 동업하시는 분이랑 나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매장은 얼마 안 된 매장인 거예요?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정도 됐고 화곡 매장도 거의 한 3년 정도 됐어요. 인계 매장이랑 화곡 매장은 본사 기준에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매장인데 이런 매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랑 쿠폰 같은 거를 많이 안 쓰고도 계속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매출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4천만 원 이렇게 팔게 되면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계 매장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3에서 2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배달 매장 그렇게 안 남을 텐데. 배달 매장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순위 계산서를 점주님한테 받아가지고 광고를 해당 쿠폰을 이달에 쓰고 다음 달에 또 적용을 시킬 때 전달과 계속 비교해서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비용이랑 쿠폰을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순이익이 있는 거고 저희는 밀키트랑 원팩푸드가 없어요. 그래서 식자재도 보통 저희가 30%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순이익이 가능합니다. 그 주문이 계속 들어오네. 지금 시간이 이제 딱 피크타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순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네. 누락시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각 플랫폼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에서 각 엑셀 파일을 제공해 주는데 그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저희 본사에서 직접 만든 엑셀 파일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엑셀 파일에 이제 각 함수값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매출만 적어도 딱 순이익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여기 매장 내 컴퓨터에 파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점주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가능해요? 일부 공개 가능합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만든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비법 같은 거라든지 저희만의 계산법 이런 것들이 가려지고 그다음 일매출이나 이제 순이익 정도는 다 공개 가능합니다. 인계 매장의 월순이익 계산서인데요. 3월달 매출은 4,779만 원 정도 했고 순이익은 25%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배달 어플 관련 광고료, 수수료, 배달비 쿠폰 이 총합이 지금 30.8%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자재 32%, 그다음에 고정비랑 인건비 다 포함해서 9.8%입니다. 지금 이 인건비에는 점주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알바생분들이랑 직원분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흰굴의 연어육회 배달의 민족에서 숫자를 건드려 보면
지금 500만 원 찍었습니다. 오.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밑에도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월손익계산서도 아까랑 달라진 숫자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함수값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매장 오픈 초창기 때부터 각 플랫폼마다도 수수료가 다 다르고 배달비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게다가 또 판매할 때도 대행사, 대행 비용도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집계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4년 전부터 만들었던 파일이고 올해 올라와서는 수수료도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거의 이 엑셀 파일은 거의 매달 수정해 나가면서 점주님들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교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별게 없어요. 맞습니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든 거예요? 저희 창업 비용은 보통 식자재 초도 물량, 용기, 그 다음에 집기류까지 다 해서 1,500만 원 정도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 매장은 그럼 1,500으로 창업한 거예요? 1,500만으로 창업한 거 맞고 아마 부동산 보증금이 여기 500만 원밖에 안 돼서 더 저렴하게 창업하시긴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요식업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매물 나온 거 되게 많아요. 냉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대도 있고 화구도 있는 매장들이 무걸리로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1,500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창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 찾기가 쉬워요? 찾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많이 어렵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요즘에는 발품 많이 팔면은 좋은 부동산 매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럼 아까 순이익하고 창업 비용하고 계산해 보면 한 달 하면은 회수가 되겠네요. 꼭 그렇다고 장담은 못 드려요. 왜냐면 지금 인계점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년간 장사를 한 매장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만큼 자리를 잡은 매장이거든요. 처음에 딱 창업을 하면은 이 매출은 가능하겠지만 순이익은 저렇게 팔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쿠폰이랑 광고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처음 오픈하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천천히 순이익이 계속 잡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어플 관련된 퍼센트지를 30에서 35% 굉장히 폭넓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오픈한 매장의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랑 쿠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1, 2, 3개월 동안은 순이익이 안 남을 정도로 광고랑 쿠폰을 많이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의 경쟁이 심하다면. 근데 지금 인계점처럼 매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순이익도 점점점 상승하는 그런 게 배달 매장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츠를 전략적으로 계속 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리뷰 수가 6개월 기준으로 하루씩 밀리면서 삭제되기 때문에 자산화가 어렵습니다. 리뷰의 자산화가 어려운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뷰가 다 누적이 돼요. 그래서 오래된 매장일수록 광고랑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많은 리뷰를 가지고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리뷰가 삭제가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뷰를 자산화 된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쿠팡이츠에 광고 받으셨어요? 아. 이제 오늘 하루 일과가 끝이 나서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흰고래 은어육회와 돌섬미역국 이 듀얼 브랜드라는 게 좀 생소하지만 오늘의 설명이 좀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 사업을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영상을 찍는 거지만 저희는 예비 점주님을 다 받거나 다 차려드리거나 하진 않아요. 저희도 저희 브랜드가 소중한 만큼 열정 있으시고 정말 열심히 배우시고 매달 저랑 같이 광고나 쿠폰 그 다음에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같이 열심히 하실 점주님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달 매장이 수익률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처럼 열심히 하고 또 수익률이 좋은 매장들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참 재밌게 잘했고 또 PD님도 저한테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좋게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본점은 지금 풀 아니죠, 솔직히? 아니요, 지금 바빠가지고 빨리 또 안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손님들도 계속 들어오시고 테이블 치우고 또 웨이팅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랑 또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 끝났다 했는데 넘어간다 하면 어떡해요? 여기선 일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저희 매장을 또 일하러 또 가야 됩니다.